오랜만에 돌아온 행복한 윤쌤입니다. 우리 디귿 영상으로 많이 만났어야 됐는데 많이 못 만났어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 선생님이랑 못 풀었던 문제들, 못 풀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수업 시간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 조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5번 학습지 뒷장에 있는 문제입니다. x 더하기 2y 값이 9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y의 값을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x 더하기 2y가 9 이하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네. 그래서 위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많이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강조했던 경우의 수에서의 원칙 뭐뭐 있었죠? 그쵸? 첫 번째 원칙 사전식 배열 빠짐없이 세야 되니까 사전식 배열. 두 번째 원칙 항상 분류한다. 분류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였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분류할 거야? 라는 건데, 그러면 x가 얼마일 수 있어요? x, y 두 개 다 찾아야 되니까 x가 얼마일 수 있어? 이렇게 뭔가 표를 그리는 거지. x가 얼마일 수 있지? 1이면 y가 얼마지? 4. x가 2면요. x가 2면은 얘가 2면 넘어가면 7이니까 2y가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이게 뭔가 딱 맞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게 되냐면요. x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y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항상 사전식 배열하라 그랬지. 큰 것부터 써볼까요? y가 가장 크면 얼마일 수 있나요? 그렇죠. 4일 수 있죠. y가 만약에 4면은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야 되나요? y가 4면은 넘어가면 9 빼기 8이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때 나오는 케이스는 몇 가지야? x가 1일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쵸? 두 번째, y가 얼마 하면? 3이면 어떻게 되죠? y가 3이면? 그럼 여기 3이 6 해서 넘어가면은 9 빼기 6이 될 테니까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때는 x가 1, 2, 3이 가능하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세 번째, y가 얼마일 수도 있어요? y가 2일 수도 있네요. 그럼 2는 4 넘어가면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5보다 작거나 같겠고, 이제는 5가지 나오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하면 y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생각해 볼 거고, 이때는 근데 안 구해봐도 1, 3, 5, 7 눈치챘죠. 이렇게 규칙상 찾아가지고 그럼 얘네들 더해주면 되겠죠. 총 16가지 경우의 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6이 답이 됩니다. 16. 자, 이런 문제 항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 있는데, 전개를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개하면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x 하나에 4개의 항, y 하나에 4개의 항, 그러니까 8개가 나오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겠어? 얘는 이 문제를 꼬아놓지 않으면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2번까지는요. 자, 요 끝판왕 문제가 살짝 어려운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가 있고요. 그 중에서 3개의 숫자를 택하네요. 그쵸? 이미 여러분들 다 배웠으니까 순열이나 조합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가서 풀 수도 있는데, 선생님 순열과 조합 사용하지 않고 원래 처음에 경우의 수 배운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어쨌든 택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각 자리의 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어야 한답니다. 이거 까다롭네. 예를 들어서 217이라는 수는 이렇게 2개 더하면 3이고, 이렇게 2개 더하면 8이고, 이렇게 2개 더하면 얼마죠? 9니까 뭐가 아니야? 여기에서 9가 되어버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숫자인 거죠.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 한번 찾아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수들이 들어있으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나요? 어떤 수가 같이 들어있으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1, 8 같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로 만들 수 있는 아무 숫자나 불러봐. 8, 1, 2 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겠죠. 왜? 둘이 더하면 9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나요? 1, 8, 2, 7,
3, 6, 4, 5 이런 숫자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혹시 어딘가에 같이 들어있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겠죠? 그리고 근데 1, 2, 3, 4, 5, 6, 7, 8에서 9도 있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까요? 내가 이 숫자들 중에서 선택을 할 건데요.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으니까 총 몇 개의 숫자를 택해야 돼? 세 개의 숫자를 택해야 됩니다. 근데 9가 다른 애들이랑 질적으로 다르죠?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케이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분류하는 거지. 9가 들어있다. 내가 뽑는 세 개의 숫자 안에 9가 안 들어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9가 들어갔어. 9를 이미 선택했어. 그러면 다른 숫자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 더 선택해야 되죠. 그치? 근데 그 2개를 어디에서 선택할 거야? 요 4개의 쌍 중에. 자,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 건데 9 이미 뽑았지? 9를 넣자. 9를 넣어버려. 9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세 가지 이미 있죠. 그쵸? 그러면 9를 어딘가에 넣었다 쳐. 만약에 가운데 넣었다 쳐. 그럼 나머지 두 자리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를 택할 거예요. 어디에서 택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택할 거죠. 그래서 네 개 중에서 첫 번째에 들어갈 숫자를 택했어요. 근데 나는 요 쌍을 택한 거지 두 숫자 중에 뭘 택한 건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1, 8 쌍을 택했으면 1이 들어갈래? 8이 들어갈래? 따져야겠지. 그래서 1, 8 중에 들어갈래? 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1, 8을 제꼈으니까 요 세 쌍 중에 한 쌍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세 쌍 중에 한 쌍. 역시 근데 그 세 쌍 중에서 누굴 택해서 넣을 거야? 앞에 거 넣을 거야? 뒤에 거 넣을 거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요.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4, 9, 36에 4를 곱해야 되니까 144 되겠죠? 네. 9가 안 들어간 경우를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총 몇 쌍을 뽑아야 돼? 세 쌍의 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쌍의 수를 택해야 되니까 네 쌍 중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쌍을 택하는 경우에서 네 가지. 근데 뭐 2, 7 선택했으면 2가 들어갈래? 7이 들어갈래? 두 가지. 또 나머지 세 쌍 중에 두 번째 자리 들어갈 경우의 수 세 가지. 뭐 4가 들어갈래? 5가 들어갈래? 두 가지. 또 나머지 두 쌍 중에 마지막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3이 들어갈래? 6이 들어갈래? 두 가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계산해주면은, 이제, 16에다 4 곱하니까 64고, 거기다 3 곱하면 192가지가 나옵니다. 선생님, 분류한 거는 항상 어떻게 그랬죠?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랑 더해주면 3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조합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 문제는 다양한 풀이가 존재합니다. 한번 다른 풀이로도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습지 16번 학습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16번 학습지 이제 뒷장으로 갑니다. 뒷장에 보시면 9번 문제 있거든요. 9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9번 문제 학습지에 그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림과 같이 한 줄에 3개의 의자가 있으면서 3개의 의자가 있으면서 두 줄로 된 요런 이렇게 뭐 좌석 배치에 6명 이 6인용 좌석 배치에 1, 2, 3, 4, 5 5명 A, B, C, D 5명을 앉힐 거고요. A와 B가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히라 그랬어요. 선생님 제2원칙 조건을 해결하는 방법 뭐라 그랬죠? 제2원칙 분류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 이 문제 역시 분류부터 하는데 조건이 어떤 조건이 달려있어? A와 B가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는 방법의 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A와 B를 같은 열에 먼저 앉혀야겠죠?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 요 같은 열에 앉힐 수 있어 A와 B를? 이 그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 보면서 뭐 A, B를 이렇게 앉힐 수 있죠? 그쵸? 여기 앉힐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앉힐 수 있죠. 또 이렇게 앉힐 수 있고 이렇게 앉힐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열에 A, B를 앉힐 수 있는 방법 같은 열에
N열 AB 자리를 정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총 4가지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4가지 있는데 이제 뭐 해야 돼? A와 B를 안 쳐야 됩니다. 근데 A, B를 뭐 이렇게 생긴 것 중에 A, B를 만약에 여기에 내가 앉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A, B가 어떻게 앉을 수 있지? A, B 앉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앉을 수 있어? BA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 2팩토리얼 가지가 나와서 곱해지겠고요.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자리 몇 자리야? A, B 앉히고 나서 몇 자리? 하나, 둘, 셋, 4자리죠. 근데 그 4자리 중에 몇 명 앉혀야 돼? A, B 뺐으니까 3명 앉혀야겠죠. 그래서 4자리 중에서 3자리 선택해서 배열까지 해야 되니까 4P3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고요. 4 곱하기 2 곱하기 4, 3,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누누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이걸 계산하는 건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이렇게 구한 경우의 수를 보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요 식이 나왔는지 선생님이 항상 스토리 강조했잖아요. 스토리. 이 어떤 스토리에서 저 식이 나왔는지 이렇게 짚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고요. 9번으로 갈게요. 9번입니다. 자, 맨날 이렇게 자리에 앉히는 문제 많이 나오죠? 그림과 같이 일렬로 놓인 8개의 의자에 부부 3쌍, 그 다음에 청소년 2명이 일렬로 앉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인가요? 8개 의자 8명이죠. 그런데 부부끼리는 서로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 부부끼리는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먼저 고려해야 되고 이게 보통은 분류를 한다 그랬죠. 조건을 해결하는 방법, 조건 있으면 뭐부터 한다? 조건 먼저 해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부부를 이웃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좀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은 풀이를 좀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유형화되어 있는 대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부부가 있어요. 총 3쌍이 있습니다. 부부, 둘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들 몇 명? 애들 2명 해가지고 총 8명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부부끼리는 이렇게 이웃을 시켜요. 이웃을 시키면서 뭐 하는 거야? 한 묶음으로 만드는 거야. 한 묶음으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총 몇 묶음이에요? 한 묶음, 2묶음, 3묶음, 4묶음, 5묶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묶음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부부 쌍과 아이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 팩토리얼을 가지고요. 이 5 팩토리얼 어디에서 나왔어? 부부 쌍, 그리고 아이들. 뭐 정확히 문제에서 청소년이고 걔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5 팩토리얼 가지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를 여기 이렇게 앉히기로 했어요. 이 2자리에 앉히기로 했어. 근데 부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앉을 수 있어? 남편 아내 앉을 수도 있지만 아내 남편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야? 2가지죠. 근데 그 부부 이렇게 앉는 게 한 쌍마다 2가지니까 5팩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풀면 되겠는 거죠. 자,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뭘 따라갈 수 있어야 돼? 문제 상황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인데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곱하기 2를 마지막에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일이 진짜 비일비재하게 경우의 수에서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잘하려면 문제 상황을 내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이 문제 상황을 쫓아가려면 도식화하라 그랬죠. 간단하게라도 도식화를 해서 문제 상황을 쫓아가면서 이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끝판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렵기는 어려운데 선생님 강조했던 내용들 떠올려 보시면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둥근 의자 3개,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학년 학생 2명 있고요. 2학년도 2명, 3학년도 2명이래요. 2학년 학생은 사각의자에만 앉는데요.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 조건이 있으면 뭐부터? 조건부터 해결하라 그랬죠. 조건부터. 그 다음에 같은 학년 학생은 이웃하여 앉지 않는데요. 아이고 머리 아파. 근데 이런 머리 아픈 조건 뭘로 해결해? 분류로 해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부터 해결하면서 분류해서 뭔가 이 문제 풀이 시작하면 되겠죠. 자, 2학년 학생들은 먼저 사각의자에 앉혀봅시다.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인데 얘들아 2학년 어떻게 앉힐래? 2학년 뭐 이렇게 앉힐 수 있지? 그치? 근데 이렇게 안 앉히고 또 다르게 앉힐 수도 있지. 어떻게 앉힐 수도 있어? 그치? 요 앞에 2개가 아니고 뭐 뒤에 2개라든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앉힐 수 있지. 그래서 그 조건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돼요?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몇 개의 케이스가 나와요? 일단은 2학년의 자리 배치를 결정하는 거에서 총 3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학년의 자리 배치 결정하면서 3가지의 케이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나는 이 자리 배치만 결정했는데 지금 2학년들 앉혔어 안 앉혔어? 아직 안 앉혔어요. 2학년들 그치? 2학년들 서 있어. 그럼 2학년 2명 중에 1번 2학년 2번 2학년 2번 2학년 1번 2학년 이렇게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자, 2가지 됐습니다. 이 2가지는 어디에 와서 왔어? 2학년 앉히는 거에서 왔어. 그치? 앉히기. 자, 2학년 자리 배치까지는 끝났고 앉히기까지 했고 그럼 이제 1, 3학년 앉아야 돼. 그치? 자, 1, 3학년 앉히려고 보니까 조건이 뭐야? 같은 학년 학생은 이웃하여 앉으면 안 된대요. 같은 학년 이웃하면 안 돼? 근데 어디에서 이웃할 확률이 있어? 여기에서,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웃할 수 있잖아. 이 앞에는 어차피 떨어져 있으니까 이웃하지 않겠잖아.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을 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배치를 1, 3학년 또는 3, 1학년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를 1, 3으로 앉히면은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는 앞에는 뭐 어떻게 앉혀도 상관없죠. 여기 3, 1로 결정하면 1학년 한 명, 3학년 한 명 어떻게 앉히든지 상관없지. 그러니까 잘 따라와. 1, 3이냐 3, 1이냐 요 동그라미 네모가 얘가 1, 3이냐 3, 1이냐 해서 몇 가지 경우에 나와? 2가지 경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을 그러면 1, 3으로 할 거야? 3, 1로 할 거야? 내 맘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앞에 여기 한 칸 건너뛰고 여기 부분을 1, 3으로 할 거야? 3, 1로 할 거야? 지 맘이지. 이렇게 2가지가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 3학년 어디에 앉힐지는 자리 배치가 결정이 됐지만 아직 안 앉았지. 그러면 1번 1학년이 여기 들어갈 거야? 2번 1학년이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2가지. 그 다음에 또 1번 3학년이 여기 들어갈 거야? 2번 3학년이 여기 들어갈 거야? 하면서 2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헷갈하겠지? 선생님 문제 상황 쫓아오라 그랬지? 이게 문제 상황 쫓아오지 않으면 곱하기 2 빠뜨린다고 방금 선생님 지정하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2는 어디에서 온 2야? 얘는 1학년 앉히기. 1학년 앉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온 2는 어디에서 온 2야? 3학년 앉히기. 3학년 앉히는 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2가지 나오네요. 아유 힘들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2학년을 일단 앉혀야 되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게 2가 먼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번에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요 앞부분이 문제네. 그치? 여기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웃할 수가 있죠. 뭐가 1, 3학년이 이웃타서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먼저 해야겠네. 그럼 여기가 1, 3, 1 하면 어차피 여기 3이죠. 그쵸? 3, 1, 3, 1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왜 2가지가 나왔어?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앞에 요 세 자리가 1, 3, 1이니 3, 1, 3이니 하면서 2가지 나온 거지. 그치? 자, 그러고 나면 1학년이 어디 앉을지 2학년이 어디 앉을지 자리 배치는 끝났어요. 그쵸? 그 다음에 1학년 앉혀야겠죠. 1학년 앉히는 경우의 수 2가지.
3학년 안 치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래서 얘는 1학년 안 쳤고요. 얘는 3학년 안 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휴, 힘들다. 자,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보여요.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2번, 3번 케이스는 사실상 구조가 같다는 게 보여요. 1313, 여기도 결국엔 131, 3이냐, 313, 1이냐 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16가지 나왔죠? 밑에 거에서도 16가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선 32가지였고요.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32, 16, 16 해서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정신 똑띠 안 차리면은 뭔가 빠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다음 학습지 넘어가겠습니다. 7번 학습지 조합이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조합이랑 순열의 차이를 잘 아셔야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있는 이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만나고 있다. 직선들로 만들어진 평행사변의 개수 만들어라. 구하여라. 평행사변형 만들려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에서 여기 이 가로줄과 나란한 2개가 필요하고요. 그쵸? 이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란한 2개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가로로 이렇게 나란한 요 3개의 평행선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 선택해야겠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란한 4개의 평행선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3C, 4C 계산하면 3 곱하기 2분의 2고요.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2가 될 거니까 뭐 약분하면 이렇게 내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6, 3, 18 18가지 경우의 수 찾을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둘레 위에 8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3개의 점을 선택해서 직각삼각형 만들래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뭐가 잘 안 돼요. 경우의 수에서 뭔가 잘 안 돼. 그럼 뭐 하라 그랬어? 박치기 해보라 그랬지. 박치기. 진짜 문제에 박치기 해보라는 뜻은 아니고 찾아보라 그랬잖아. 그런 경우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기면 직각삼각형 절대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생기면 직각삼각형 맞나? 이렇게 생기면? 그치? 직각삼각형이네. 여기 직각이네. 근데 이거 왜 직각이야? 얘가 왜 직각인지 알아야지. 그치?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날라나? 기억나요? 왜 직각이지? 자, 요렇게 생긴 거를 뭐라 불렀어? 이렇게 생긴 거 뭐라 불렀어? 요거 뭐야? 원주각. 이거는 뭐야? 중심각.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죠. 중심각 알파면 얘 2분의 1 알파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얘에 대한 요 호에 대한 중심각. 선생님 얘가 각인가요? 그렇지. 180도 각이지. 180도 중심각. 그 녀석의 원주각. 항상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어떤 결론이었냐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원위에서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모두 직각삼각형. 얘네가 전부 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총 몇 개 나와요? 총 6개의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6개의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지름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6, 4,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하와 경우의 수 문제가 살짝 이렇게 짬뽕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번 문제 갈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할 때 세수의 합이 홀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수의 합이 홀수인가요? 선생님이 도식화하라 그랬지. 간단하게라도. 자, 세수를 더할 건데 어떻게 하면 홀수인가요? 맨 처음 홀수 나오고 두 번째도 홀수 나오고 세 번째도 홀수 나오면 뭐야? 세수합이 홀수죠. 또 홀수 나오고 그 다음에 짝수 나오고 그 다음에 짝수 나오면 역시 세수합이 뭐가 되나요? 홀수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 제2원칙 맨날 한다 그랬잖아. 첫 번째, 두 번째 뭐 분류되겠죠. 그래서 홀이면 홀수 전체 몇 개야? 홀수 10개지? 짝수도 10개고요. 그래서 홀수 10개 중에 3개의 홀수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홀짝짝이면
홀수 10개 중에 홀수 하나 곱하기 짝수 10개 중에 2개 뽑아야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습지 문제 풀이고요. 학습지 문제들은 좀 풀만 했는데 우리 모의고사 문제 다음 영상에서 풀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다들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만납시다.